하하. 가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뭐 집에서 확인들을 하시겠지만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잘 안 되는데, 확인이 언젠간 해야지 하고 안 하시는데, 아이 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티고 듣고 가셔야 되는데, 실제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하고 안 듣고 집에서 따로 듣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만 합격하려고 앉아 계시지 말고, 가려는 사람들 가지 바지 가는 게 붙들고 말이지, 듣고 가라고 말이지. 서로 그렇게 해야지 말이에요. 혼자만 붙겠다고 말이에요. 앉아 계시고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 다음 주엔 잔소리를 한마디 또 해야 되겠네. 오늘 안 듣고 집에 가셔서 이걸로 강의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자, 물권법 총론 부분 하겠습니다. 물권 일반론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4가지 정도, 일물 일권주의 하고 그 예외. 뭐 일물 일권주의를 다이렉트로 물어보질 않고요. 물건에 관한 걸 물어봐요. 물건. 근데 이 물건에 가서 물어볼 때 물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일물 일권주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외하고. 그다음에 물권의 종류인 물권 법정주의 185조. 그다음에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기초는 요 4가지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핵심이죠. 물권적 청구권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그거 이따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1번 물권, 2번 물권 이렇게 돼 있죠. 이 2가지가 이제 여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고, 특히 이제 요거 2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물권 강론은 크게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난다 그랬죠.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거고, 이건 그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정당화. 갑하고 을이 똑같이 노트북을 하나씩 점유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갑은 도둑놈이다 그러면 점유권만 있는 거고, 을은 소유자다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권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걸 본권이라 한다. 그 본권에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었죠. 제한 물건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었고요. 자, 용익물권에 지상지역 전세권 있죠. 그러니까 지상지역 전세권 등은 본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1번이죠.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온천에 관한 권리, 3번에 있는 관습법상 통행권, 4번에 근린공원 이용권, 5번에 두 번째 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자, 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대법원이 뭐라고 부르죠? 사실상 소유권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 4가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온천권 물권 아니다. 3번 관습상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5번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결국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되죠.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외운 거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온사사공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그랬죠. 4가지가 쪼로로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자. 자, 2번에 1번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아직 취득시효 안 했죠?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이 땅을 을이 20년 계속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자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을이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을 점유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전등기 청권. 이 이전등기 청권을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이전등기 청권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를 이제 시효 이익이라고도 불러요. 판례가. 또는 시효 완성의 효과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을이 갑소유 땅 일부를 20년을 점유해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인데 을소유 땅 위에 건물이 있어요. 주택 같은 건데 이 주택이 이만큼 갑소유 땅 일부를 침범해 있어. 이때 을은 건물 소유자로서 땅을 점유하는 거죠. 건물이 있는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결국은 요만큼을 을이 점유하고 있었던 거야. 그 상태에서 20년 이상이 되면 을은 당연히 갑에게 요만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갑은 땅을 쪼개가지고 일부를 한 필지로 만든 다음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2번 일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상 독립성이란 벽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용상 독립성이란 공용 부분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이게 이용상 독립성이에요. 공용 부분의 대표가 뭐예요? 계단. 계단에서 다이렉트로, 그리고 별도의 출입문이 딱 있을 때 이게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우리 아파트 소유권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이렇게 5층짜리를 지었고 여기까지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출입문이 여기 하나씩 있어. 그러면 요 각각의 부분들은 분명히 벽에 의해서 분리가 돼 있고 공용 부분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으며 출입문이 달려 있죠. 그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지. 자, 여기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건물을 지은 갑의 의사가 중요하죠. 건물을 지은 갑은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 있죠. 그죠? 건물 지은 사람 암이잖아. 또 하나는 각각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5군데가 있어. 이 5군데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해서 막바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이 각층,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일단 건물을 지으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얘가 각 부분을 구분 소유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각 구분마다 소유권이 하나씩 생겨요. 각 부분마다. 이게 언제 성립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갑이 5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때 갑이 이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지만 각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두 번째 거, 각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 구분 소유권이 언제 성립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등기해야 성립할까요? 등기 없이 성립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등기해야 성립한다, 등기 없이 성립한다. 없이 성립하죠. 왜? 갑이 건물 지었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지은 갑은 전체 한 동 건물을 소유할 때도 등기 없이 전체 한 동 건물에 하나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고요. 등기 없이 각 부분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해요. 다만 각 부분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에게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행위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구분행위. 즉 갑이 각각에 대해서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겠죠. 이걸 표시해야 돼요. 이걸 구분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구분소유 의사 표시의 대표적인 얘가 분, 양, 광, 고. 각층 분양 광고. 가끔 건물, 상가 건물 지은 다음에 프랜카드 써 있죠. 각층 분양. 그게 구분소유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동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더라. 갑은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 각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는데 각 부분을 구분 소유하려면 각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 성립하느냐? 구분행위가 있을 때. 구분행위가 뭐냐? 구분 소유사를 표시하는 거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분양광고. 요게 있으면 그 각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 등기 없이도 뭘 취득한다?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걸 판례예요. 이 1번에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에 의하여 그 각 부분은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밑에 노트에 있죠. 갑이 각층 분양 광고를 한 경우 이렇게. 3번 미분리과실. 자, 우리 토지의 일부인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서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은 이름표를 갖다 붙여가지고 명인 방법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랬죠. 4번 토지로부터 떼낸 수목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겠지.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자, 경작자 명인 방법 필요 없다 그랬죠. 경작자는 명인 방법 필요 없죠.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산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죠. 자, 이 명인 방법은요, 경작자의 경우에 잘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경작을 했어요. 원격 경작 하나, 가갖고 직접 경작 하나. 직접 경작하겠죠. 맨날 하루에도 12번씩 여기 들락날락 하면서 경작을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가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걸 다 알아. 얘는 명인 방법 안 갖춰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런데 이걸 팔았어, 병한테. 동네 사람들은 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농작물에 껄쩍거리면 동네 사람들이 도둑놈 잡아라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두드려 맞으면 뭐 해야 돼? 명인 방법을 해야지 얘는. 그래서 경작자는 명인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고 양수한 사람은 안 두드려 맞으려면 도둑놈 소리 안 들으려면 명인 방법을 갖춰야죠. 근데 경작자라고 돼 있죠.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라고 해야죠.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5번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물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고 주로 물어보는 게 물권적 청권이죠. 우와, 3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번까지 물권적 청권이죠. 그 중에 3번처럼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면 참 좋아요. 4번 29회, 5번 30회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는 경우 있죠. 6번도 31회. 최근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봐요. 근데 중간쯤에 오른쪽 8번이나 9번처럼 사례 형태로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8번이나 9번은 갑소유 땅에, 간단해요. 내용은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올해 요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올해 최근 몇 년 동안 그냥 단순하게 물권적 청권을 물어봤어요. 난이도가 별로 안 높았어요. 올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올해. 이거 대비하셔야 돼. 올해가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해예요. 뻥이야.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 매년 보면 뭐 난이도가 어려운 해가 있고 쉬운 해가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15회 때 그랬어요. 14회에 비교해서 정말 거지같이 어려웠었어요, 이게. 그래서 2회 합격자가 1000명이 안 됐죠, 처음에. 그래갖고 머리띠 둘러서 재시험 치렀잖아요, 다음해 5월 달에. 15회는 시험이 2개예요. 15회, 15-1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해는 2번 치렀어요, 실험을. 이때의 15회 민법 문제가 어질어질했어요, 진짜. 이때 국토교통부 앞에 갖고 머리띠 두르고 강사들도 같이 가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안 갔어요. 전 옛날에 하도 데모해서 지겨워갖고 안 갔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욕 처먹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난이도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렵지도, 특별하게 쉽지도 않고요.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춰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매년 어렵다 쉽다 이렇게 느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해마다 어느 해는 합격자들이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신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해가 있고, 어느 해에는, 그러니까 이 신규로 하는 분들이 많은 해는 어렵게 느껴지면서 합격자가 좀 줄어. 근데 거기서 떨어졌던 분들이 다음에 또 도전해. 합격자가 늘어. 그리고 쉽다고 느껴. 그죠? 그렇잖아. 2년 했으니까. 그 다음엔 또 신규가 많아요. 어렵게 느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올해는 신규가 많냐? 전체적으로 적어요. 작년에 합격수가 적어서 올해 신규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학원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규보다는 재수하신 분들이 더 많아. 아니지. 쉽게 느껴지지. 네. 얘기했잖아요. 문제 자체를 어렵고 쉽게 내질 않는다니까. 느끼는 난이도가 다를 뿐이라니까. 네? 에이,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함부로 뒤지지 마.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요. 아니, 접수를 많이 하면 어렵게 낸다고. 누가 그래? 계룡 교수님이? 아이, 계룡 교수님이 그랬다 그러면 또 되게 깨갱 해야지 또. 아이. 어떻게 수습하지 이거? 이 큰일 났네. 이거는 팩트예요. 산업인력관계공단이 수험생이 많잖아요. 보너스가 생겨요. 시험 관리 힘들었다고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접수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산업인력관계공단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안 내요. 어렵게 내면 접수를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어렵게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뭐 알고 계신 게 있나? 모르겠어요. 올해도 어렵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얘기다가 일로 올라간다. 아이, 어떻게 수습하지? 아이. 3번 하자. 물권적 청권. 자. 동그라미 1번 점유 회수 청권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뭘까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말합니다. 점유가 침탈돼야 되죠?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하도록 돼 있죠? 자, 1년 내 반환을 청구했는데 안 하면 소송 가야 된다 그랬죠? 소송도 1년 내 제기해야 됩니다. 이런 걸 출소기간이라 한다 그랬죠? 자, 3번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돼 있죠? 자,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랬으니까 일단 점유 침탈에 초점을 맞추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유물도 침탈을 당했죠? 그러니까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뭐냐? 이건 1년 내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런 기간 제한 없고요. 이렇게 되죠. 또 하나는 요거는요. 침탈자. 침탈한 사람이 있겠죠? 침탈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포괄 승계인이 있겠죠? 상속인. 그 다음에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장물합이 생각하시면 돼요. 침탈자나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이나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해요. 따라서 침탈한 놈이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넘기면 그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안 됐나? 됐죠? 그런데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침탈을 했는지 묻질 않아요. 침탈자냐 아니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이냐 특별 승계인이냐, 특별 승계인이라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걸 묻질 않아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그냥 현재 본권이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 얘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잘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침탈을 해서 병한테 임대를 했다. 임대. 자, 을이 갑소유 땅을 몰래 침탈을 해가지고 병한테 임대를 했다. 자, 갑은요. 토지에 대한 점유도 침탈을 당했고 소유권도 침해당하고 있죠.
자, 이때 이 갑이 이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에 문제가 생겨요. 다시 한번, 좀 전에 소유를 침탈당한 사람은 점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갑 소유 땅을 을이 침탈했어요. 그러면 갑은 일단 을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죠. 문제는 을이 병에게 임대를 했어. 이 땅을. 그런데 이 병은 을이 침탈했다는 사실을 몰라. 선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갑이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 못해요. 문제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지요. 왜? 얘는 소유자고 얘는 땅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땅을 점유하고 있지만 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죠. 본권이 없는 점유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돼요. 이렇게 달라져요.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이. 정리,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 침탈을 요건으로 해요. 누구를 상대로?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반면에 소유는 뭐 침탈을 당했든 뭘 당했든 현재 소유자가 현재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소유물을 을이 침탈을 하여 그 물건을 선의의 병에게 양도나 임대를 했을 때 갑은 그 선의의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반면에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고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 회수 조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있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이 간접 점유자가 침탈자라면 지금 이런 경우 갑이 갑 소유 갑 점유물을 을이 침탈하여 임대했을 때 얘가 간접 점유 직접 점유잖아요. 침탈자잖아.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 자,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등기가 돼 있어. 이전 등기가. 봤더니 매매가 되어 있고, 뭐 매매가 되어 있고, 뭐 매매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등기부를 보면 A 토지가 갑에서 을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순차 매각이 돼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정. 이걸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었는데 갑하고 을이 갑이 을을 상대로 서류 위조해서 무단으로 등기를 넘겨갔다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얘가 이겼어. 얘가 만약에 이겼다면 이 등기 무효죠.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되지. 그럼 얘도 무효 이렇게 돼요. 결국 이 땅은 누구 소유인 거예요? 갑. 이렇게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어. 그럼 이때 갑은 원칙은 을, 병, 정을 상대로 순차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왜?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예? 소유권은 그냥 갑소유였던 거예요. 을에서 병으로 정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등기를 거기에 일치시켜야 돼. 그게 등기의 유효권 중에 하나예요. 등기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을병정 등기를 다 말소시켜야 돼요. 그게 대원칙이야. 그런데 을병정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서 안 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한 건당 2년 걸린단 말이죠. 대법원까지 가면. 그러니까 을병정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 갑은 저거 다 말소시킬 때까지 6년 걸려요. 그쵸?
그래서 갑이 에라 모르겠다 정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법이 잘했구나 갑 이렇게 한 건으로 해결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름을 붙여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그래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란 간단해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외에 모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거 했을 때 등기부상으로는 권리가 이렇게 이전됐다가 다시 갑이 권리를 취득한 걸로 보여요. 이게 말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 등기부상으로는 이 땅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다시 갑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랬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했을 때 그 등기는 실체 권리 변동과 일치 불일치해요. 그럼 무효여야 되죠. 그런데 유효로 처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등기가 실제 권리 변동 과정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효한 경우가 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가 그 중에 하나이 돼요. 중간 생략된처럼. 네? 네, 그런 게 지금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당연히 뭐에 기초한 거예요? 소유권에 기초한 거죠. 그 다음에 5번.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했다.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그죠?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다. 그래서 점유보호청권 인정이 된다. 그 점유보호청권 중에서 207조 1항에 의하면 갑도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방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반환 청구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서 침탈되어야만 된다. 침탈. 원래 점유물 반환 청권 자체가 점유 침탈을 요건으로 하니까. 그쵸? 그런데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더니 을이라는 놈이 지멋대로 병에게 다시 넘겨줬다. 스스로. 이건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소유물 반환 청구는 별개죠. 소유물 반환 청구는 별개지만 적어도 뭐는 안 된다.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5번이죠.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했을 때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자는 점유 회수, 즉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3번. 자, 4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권이라고 돼 있죠. 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뭐가 있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죠. 비용 청구 아니죠. 따라서 1번 비용 청구는 안 된다. 2번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불법 부첩관계에 기초해서 아파트를 사줬다.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반사회 질서행위죠. 반사회 질서행위로 뭔가를 줬다.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번 X.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그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할 수 있다. 있다. 자, 4번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라고 되어 있죠.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요. 갑소유 땅이 있는데요. 을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을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와 요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나눠서 봐요. 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갑의 입장에서는요. 을이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죠. 분명히. 건물 같은 거 지려고 땅을 파봤더니 폐기물이 있더란 말이지. 그럼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갑은 을의 불법 폐기물로 인하여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는데
그 방에다 놓으니까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을의 폐기물로 인하여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는 갑은 을을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 방해가 뭐냐? 방해가 뭐냐? 자, 다시 둘로 나눠요. 을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이게 방해 원인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방해의 결과예요. 결국 우리 대법원은요, 갑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을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이게 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갑이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는 건 이거 매립하지 말아라,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매립된 걸 가져가라, 이거는 손해배상의 영역이에요. 손해배상. 그게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의 개념이에요. 을이 지금도 매립을 하려고 해. 그럼 갑은 막아야죠. 그럼 을은 더 이상 매립 안 하겠지. 문제는 가져가라, 이거. 안 가져가고 잠수를 타요. 그러니까 요거는 갑이 을에게 가져가라가 아니라 네가 제거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요 밑에 거는. 그러니까 이미 방해가 끝이 나서 그 결과물은 방해가 아니라 손해. 이건 방해가 아니라 말고요, 손해. 그리고 이건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 거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방해, 현재도 매립하고 있는 행위, 이게 방해다, 이게. 따라서 이걸 금지 청구하는 게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결국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하는 거다. 방해 결과 제거가 아니라. 방해의 결과의 제거는 뭘로 간다?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4번 볼게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 즉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매립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방해의 결과 제거를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5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서 뭐라 그랬죠?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5번에 1번 소유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2번 물권적 청구권은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돼도 인정되고 침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도 인정되죠. 따라서 침해자의 귀책 사유는 행사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3번 다시 방해 제거에서 말하는 방해는 방해 원인을 말하는 거고, 방해의 결과물인 손해와는 구별된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손해와는 구별된다. 자,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갖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갖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이고, 따라서 채권이 침해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니까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이 갖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 이렇게 되겠죠. 거기 4번 행사할 수 있다. 자, 유치권은 침해되면 뭐에 의해서 보호된다?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6번에 1번 또 나왔네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자, 2번. 자, 이거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병에게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병에게 아직 등기를 못 넘겨줬다. 병은 건물 소유권은 없다. 그죠? 그러나 뭐는 있다? 철거권은 있다.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권은 있다.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죠. 갑소유 땅에 무단으로 을이 신축한 건물을 사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고 있는 병,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권은 있으니까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3번 말소 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 등기 명인이 봤더니 광개토 대왕이야. 그러면은 저기 중국 땅 가가지고 누워 계신 분한테 말소 청구해야 돼요? 안 되잖아.
누구를 상대로 하냐? 광개토 대왕 이름으로 등기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을 찾아라. 허무의 명의로 등기를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갑소유 땅 위에 갑이 나무를 5그루 갖고 있고 이 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1억짜리야. 금강송이에요. 임목등기하고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딱 설정을 해줬어요. 갑 이거 함부로 분리반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갑이 한 그루를 뽑아갖고 팔아먹어버리면 담보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이런 걸 저당권 침해라 그래요. 자, 저당권이 만약에 침해가 됐어. 그럼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 3가지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그런데 저당권자를 잘 보세요. 이 저당권자는 이 나무를 점유해요, 안 해요? 점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뺏길 일은 없어요. 뺏길 일이 없으니 반환 청구할 일은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돼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그러니까 갑이 뽑아가지고 분리 반출한 나무를 을이 나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지요. 원상에 복구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 원상 복구 청구가 방해 제거 청구예요. 원상 복구는 청구할 수 있어.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 반환하라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저당권자는 뭐는 인정 안 된다고요? 반환 청구권은 없다.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 이행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부배상 청구권이 있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소리지. 원래 소유자가 내가 소유자야. 원래 소유자인데 등기가 갑이 A 토지의 소유자인데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소 의무자야. 말소해야 돼요. 근데 이 자식이 팔아먹었어. 그리고 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만약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얘는 뭘 상실해? 소유권을 상실해. 보세요.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했어. 예?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가장 매매를 했어. 등기를 넘겨줬어. 무효 등기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선의의 제3자한테 팔아먹었네? 그죠? 선의의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가 팔아먹어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부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이행불능에 의한 전부배상 청구권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야. 그런데 을이 갑에게 등기를 되돌려주는 게 채무냐? 계약상 채무예요? 아니잖아.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계약이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전부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지 채무 불이행은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2번 이렇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5번은. 그죠? 얘가 말소 등기하는 건 채무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채무가 아니고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기억나세요?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그랬지 채무를 이행하라 청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장 매매는 무효인데 무슨 채무가 있어. 그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소송을 어떤 걸 제기하느냐의 문제예요. 갑이 을에게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법원은 그런 게. 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2번 이렇게 되죠. 7번 본권에 기초해서 물권적 촉구를 가지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럼 본권자 찾으면 돼요. 먼저 유치권자. 유치권자는 물권적 촉권이 없다고 그랬죠. 2번에 계약 명의신탁자라고 돼 있죠.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야. 3번에 무허가 건물을 샀어. 등기 안 했겠지.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야. 점유취시 완성됐지만 등기 안 했어. 그럼 소유자 아니지. 그럼 결국 2, 3, 4, 5는 다 본권자가 아니야. 그럼 한 사람 나왔어요.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다고? 저당권자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물권적 채권 인정돼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어야 돼. 그런데 4번을 누가 이의를 신청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허가 건물 양수인 중에도 등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의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걸 산공단이 받아줬어. 그래서 전부 정답. 뭐 이렇게. 이 좀 이상해 이거. 무허가 건물이라면 등기 자체가 안 돼요. 왜? 등기 보존 등기할 때 건축 허가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면 등기 자체가 안 돼. 결국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란 무허가 건물 양수인데 등기하지 않은 자야. 그럼 본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물권적 채권은 안 되고요. 답은 1번이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산공단이 무허가 건물 양수인도 등기를 갖춘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부 정답 뭐 이렇게 처리했던 문제입니다. 이상해요 좀 이거. 다시 한번 2번 유치권자는 물권적 채권 인정 안 된다. 명의신탁자란 타인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한 사람이다. 지 이름으로 소유권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물권적 행사 못한다. 5번 점유취득 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따라서 물권적 채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8번하고 9번이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일단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은 누구 거? 을 거. 자, 그럼 첫째,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퇴거 청구할 수 없지요?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거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철거 청구할 수 있지요? 그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지요? 네, 세 가지. 자, 이 상태에서 첫째, 갑이 땅을 팔았어요. 소유권 넘어가죠? 물권적 청구권도 다 넘어가요. 갑은 더 이상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나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이거 하나. 두 번째, 을이 건물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했지만 정에게 등기 안 넘겨준 경우, 정은 소유권은 없어. 하지만 철거권은 있어. 그래서 갑은,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갑이 토지 소유자라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을이 정에게 건물을 임대했다. 정은 건물 임차료에 불과하죠.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는 청구 못해.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 깔려 죽기 싫으면 나가라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갑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지만 정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딱 요거 기억하죠. 머릿속에. 1번 을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2번 병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아니 여기 있잖아. 병한테 넘어간다니까 갑은 할 수 없고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팔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했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 여도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근데 4번 을이 지상권이 있대. 무단이에요? 적법 건물이에요? 적법 건물이지. 그렇잖아요. 이때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거해. 자, 건물 소유자는 을이고요. 무단 점거자는 무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 을이 무단 점거자 무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 갑은 안 되죠. 갑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요. 5번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임차했어. 마찬가지야. 정당하게 건물 진 거지.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없어. 임차 등기 없어요. 을이 토지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가 없어요. 그럼 대항력 없죠. 거기다가 건물도 미등기래.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방법이 두 개.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얘는 갑소유 땅을 빌려가지고
임차인, 토지 임차인인데 임차권도 등기 안 했고 건물도 등기 안 했어.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지. 그 상태에서 병이 땅을 샀어. 을은 대항력이 없으니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에선 포인트가 첫 번째 줄 임차권 등기 없이 두 번째 줄 끝에 미등기 건물 요 두 개가 포인트예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을은 뭐가 없구나? 대항력이 없구나. 특히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622조 기억나세요? 몇 조는 기억 안 나는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대항력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622조예요. 근데 지금 을은 임차권도 등기를 안 했고 건물도 등기 안 했어. 그 말은 대항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번도 X. 9번 갑소유 땅에 사용권한 없는 을이 건물을 짓고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임대. 자,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짓는 다음에 병에게 임대를 했어. 병에게. 병이에요. 병이 임차인이야. 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건물 소유자에게.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청구. 뭐예요 이거? 깔려 뒤지기 싫으면 나가라. 그거 생각하면 돼요. 5번은 을이 건물을 얘한테 팔았대. 근데 미등기래. 그래서 정은 소유권은 없어. 하지만 철거권은 있어. 그러니까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5개가 그냥. 이렇게 나오죠. 또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물권 변동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지난주처럼 조금 나눠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